98년생 IMF가 낳은 아이. 1998년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었다. 거리에는 폐업한 가게들이 늘어났다. 회사원들은 하루아침에 명함을 잃었다. 그때 엄마는 한 남자를 선택했다.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미래도 없던 사람. 하지만 엄마는 말했다. 착한 사람이잖아. 그 한마디가 불행의 시작이었다. 사랑만 믿은 결혼. 하지만 사랑은 월세를 내주지 않는다. 사랑은 돈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생활비를 만들어주지도 않았다. 또한 사랑은 폭력을 멈추게 하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셨다. 소주 2병. 거실에는 술 냄새가 가득했다. 담배 연기는 집안을 메웠다. 나는 어린아이였다. 그 담배 연기가 싫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엄마가 회식이 있는 날, 전화, 또 전화, 100통이 넘는 전화. 왜 안 받아? 어디야? 누구랑 있어? 백 통이 넘는 전화를 내가 대신했다. 폭력. 집은 언제나 조용하지 않았다. 보암 소리, 물건이 깨지는 소리, 동생이 우는 소리. 나는 동생 손을 잡고 길을 막았다. 처음 경찰차를 본 게 기억이 난다. 초등학생이었다. 친구들은 경찰차를 신기해했다. 나는 경찰차가 너무 무섭다. 우리 집 앞에 자주 왔으니까. 구치소, 경찰서, 합의, 폭행. 그 단어들이 내 어린 시절의 일상이었다. 결국 엄마는 떠났다. 양육권은 엄마가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이사했다. 도피하듯이. 방 하나, 3 식구. 그래도 그 집은 이전 집보다 나았다. 어린 나는 믿었던 친척에게 상처를 입는다. 너무 어려서 그게 잘못이라는 것도 몰랐다. 시간이 흘러서야 그날이 내 인생을 얼마나 바꿨는지 알게 된다. 어른들은 잊으라고 했다. 하지만 기억은 잊는다고 없어지지 않았다. 밤마다 꿈으로 찾아왔다. 학교 생활, 친구들, 가난, 돈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일들. 나는 노래를 좋아했다.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었다. 중학생 때부터 서울로 올라갔다. 연습생 생활을 오래 했다. 데뷔는 계속 미뤄졌다. 시간은 흘렀다. 돈은 없었다. 꿈도 조금씩 희미해졌다. 23.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복잡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그냥 끝났다는 생각뿐이었다. 해방이다.
부산을, 서울을 떠났다. 꿈 하나, 포기 하나. 부산집을 내려와 집을 정리하다 책장을 발견한다. 가득한 책들, 가득한 새 책들, 부동산, 경매, 토지, 상가, 재개발, 재건축, 100권이 넘는 책들. 아니, 이걸 누가 읽어? 읽지도 않은 새 책들이 너무 많은데 아까워서 읽어봤다. 한 권을 펼친 후, 그리고 멈출 수 없었다. 하루에 한 권, 두세 권, 경제를 하나도 모르던 보라. 주식도 모르고, 금리라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 조금씩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근로소득 말고도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어? 머리가 번개 맞은 것 같았다. 처음으로 돈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재밌었다. 경제 공부, 부동산, 임장. 전국구를 돌아다니며 차로 임장을 했다. 네이버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내가 직접 가서 봐야만 했었다. 첫 투자. 손이 떨렸다. 첫 수익. 눈물이 하나도 안 났다. 이제는 된다. 처음으로 인생을 바뀔 수도 있다는 확신. 그 수익금으로 투자를 계속한다. 남들은 소비할 때 나는 자산을 샀다. 남들은 명품을 살 때 나는 책을 샀다. 나는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아무도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모른다. 낡은 원룸과 구겨진 이불, 맨날 힘들게 돈 벌어 오는 엄마, 겁먹은 동생, 그리고 어린 나. 현재의 내가 어린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아. 우린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가난은 부모에게 물려받았지만 가난한 인생까지 물려받을 필요는 없었다. 가난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서울은 지금도 꿈이다. 가수가 되기 위해서 올라왔던 도시. 하지만 결국 돈이 없어서 내려와야 했던 도시. 그때 나는 다짐했다. 언젠가는 서울에서 내 집을 갖고 살 거야. 서울은 내 꿈이었고 동시에 가장 큰 열등감이었다. 이번에는 꿈이 아니라 투자자로 서울에 다시 올라갔다. 통장엔 돈이 없었다. 하지만 공부는 있었다. 주로 내가 선택한 곳들은 허름한 빌라였다. 신축 아파트보다 구축 아파트를 보았다. 계약서를 쓰던 날 손이 하나도 안 떨렸다. 수억 원짜리 계약. 내 나이 20몇 살. 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은행은 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신용도 근로소득도 없었기 때문에 캐피탈을 땡겨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 캐피탈 금리는 높았다. 무서웠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이었다. 계약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통장은 비어 있었다. 매달 나가는 이자, 숨이 막혔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다. 나는 믿고 있었다.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걸. 매일매일 부동산 뉴스, 재개발 공고, 도시계획, 조합 소식 공부했다. 그리고 딱 1년. 핸드폰으로 시세를 확인했다. 1년 만에 1억을 번 것이다. 눈물이 하나도 안 났다. 그 돈은 누군가에게는 숫자일 뿐이지만 나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돈이었다. 멈추지 않았다. 대부분 여기서 멈춘다. 나는 아니었다. 돈이 생겼다고 차를 사지 않았다. 명품도 사지 않았다. 여행은 갔다. 솔직히. 나는 또 다시 계약서를 썼다. 한 채, 두 채, 세 채.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무섭지도 않냐고. 나는 말했다. 무식하게 빚지는 게 무서운 거지. 공부해서 지는 빚은 투자야. 뉴스에서는 갭 투자를 욕했다. 사람들은 투자는 도박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남들이 하는 말보다 데이터를 믿었다. 입지, 공급, 수요, 교통, 개발 계획.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패한 투자는 없었다.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공부했다. 조금 더 많이 걸어 다녔다. 투자를 한다고 부자가 된 건 아니었다. 나는 돈을 쓰지 않았다. 밥을 굶었다. 편의점 삼각김밥도 아까웠다. 한 끼를 참으면 몇만 원이 남았다. 그 돈을 또 모았다. 어느 날 눈앞이 하얘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이었다. 빈혈이었다. 몸은 버티지 못한다. 하지만 내 통장은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 생겼다.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떠났다. 약속을 거절했다. 쇼핑도 안 했다.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다. 처음에는 외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알았다. 투자는 돈뿐만 아니라 사람도 걸러주는 과정이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나는 내가 돈 때문에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생이 돈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는 가난 때문에 무릎 꿇지 않겠다. 책상 위에는 부동산 책, 주식책, 경제신문, 노트북, 투자노트. 가난은 내 출발선이었다. 하지만 목적지는 절대 아니다. 나는 부동산으로 기초를 만들었다. 이제는 주식으로 자산을 키우고 현금흐름으로 자유를 만들 것이다. 내 목표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돈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나는 평생 돈 때문에 불안했다. 어릴 때는 월세를 내지 못할까봐 불안했고, 서울에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불안했다. 그래서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을 때도 내 목표는 단순히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날에도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 그 답은 월세였다. 월급은 내가 일해야 들어왔다. 몸이 아프거나 일을 멈추면 수입도 함께 멈췄다. 하지만 월세는 달랐다. 물론 집을 사고 관리하고 세입자를 구하고 수리비와 세금도 계산을 해야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기는 공짜 돈은 아니었다. 다만 처음에 자산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산이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월급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다. 첫 투자, 1년 만에 1억 수익. 그 경험은 내 인생을 바꿨다. 하지만 시세차익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었다. 집값은 오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 목표는 분명하다. 오를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과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부동산을 함께 보유하는 것. 미래의 자산 가치와 현재의 현금 흐름을 동시에 준비하는 전략이었다. 수리비가 나가면 오히려 내 돈을 보태야 되는 순간도 너무 많았다. 너무 스트레스가 받았다. 나는 돈을 버는 집을 사는 동시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모든 돈을 부동산에만 넣을 생각은 없었다. 부동산은 큰 자산을 만들기 좋았지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팔기 어렵다. 규제 때문에. 그래서 주식 공부도 시작했다. 단기간에 크게 오를 종목을 찾기보다 오랫동안 성장할 기업,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을 공부했다. 부동산에서는 월세가 들어오고 주식에서는 배당금이 들어오는 구조. 작은 돈이라도 여러 곳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었다. 20대에 나는 밥을 굶으면서 돈을 모았다. 빈혈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투자 공부를 했다. 하지만 30대에도 똑같이는 살고 싶진 않다. 돈을 모으기 위해 건강을 잃는 방식은 오래 할 수 없다. 앞으로 무조건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자산이 생활비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월세와 배당금이 고정 지출을 넘어서는 순간, 그게 바로 경제적 자유가 아닐까. 나는 오래전부터 서울에서 살고 싶었다. 나의 꿈을 준비하면서 머물렀던 곳이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떠나야 했던 곳이기도 했다. 서울은 나에게 단순한 지역이 아니다. 돈이 없어서 포기했던 꿈과 다시 마주하는 장소다. 나는 언젠가 새롭게 바뀐 그곳에서 내 이름으로 된 집의 문을 열고 싶다. 이번에는 쫓기듯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산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가고 싶다.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낳지 않거나 한 명만 낳을 생각이다.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게 아니었다. 먹고 싶은 것을 참지 않아도 되는 삶. 꿈을 선택할 때 생활비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부모의 불안을 대신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삶.
나는 내 아이에게 돈만 남기고 싶은 게 아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가족의 기억을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경제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가족이 폭력과 가난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다. 부동산, 월세, 주식, 배당금.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들으면 욕심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 돈은 생존이었다. 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돈밖에 없다.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줄 수도 있었던 것. 나는 돈 공부를 매일 한다. 아직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이룬 것은 절대 아니다. 대출도 있고 공부해야 할 것도 너무 많다. 하지만 과거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가난에 끌려가지는 않는다. 월급은 내가 움직여야 생긴다. 하지만 자산은 내가 쉬는 동안에도 움직인다. 부동산은 월세를 만들고 주식은 배당금을 만든다.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출발선을 남기고 싶다. 어린 시절 원룸에 앉아있던 나의 모습이 기억이 난다. 이제는 나에게도 가난이 아닌 선택권을 주고 싶다.